예, 반갑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최인석이라고 합니다. 또 보시니까 매해년 제가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설명회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올해도 여김없이 요 담당 주무관님들이 또 다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으시나 꼭 한번 제가 좀 부탁드린 거는 그 보건지침법하고 환경보건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습득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준 방법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측정 지원 및 그다음에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 시험 검사 기관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환경부 쪽으로 올해의 지도점검 대상 시설들을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험검사 기관에서는 아마 시설주들하고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아마 일정 같은 거를 다 섭외를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 혼자 단독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먼저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일정을 먼저 맞출 거예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우선으로 일단 모든 스케줄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맞춰주게 된다 그러면 시설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나간다 해서 이제 섭외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1호, 그러니까 기본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검사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관검사, 그리고 기본검사를 다 채취를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시료 채취 확인서를 저희들이 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점검표도 저희들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점검표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작성하시고 거기서 사인을 해주시고, 시료 채취 확인서는 이제 저희 기관 각 컨소시엄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님들 사인, 그다음에 시설주분들의 사인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30일에서 40일 사이에 그 각 시도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결과 통보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님들 쓰시고 나서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아마 카피를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단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것들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참고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카피를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해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기술원이나 환경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법 적용 대상들이 22년 4월 7일 시행일부터 했는데 이제 4년이죠. 내년부터 26년부터 이제 또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납이 600mg에서 이제 90으로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푸탈레이트 가수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닥재의 푸탈레이트가 1000, 그러니까 0.1% 이하로 지금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동점검 대상에서는 요거를 좀 제외를 하고 그냥 총합이 1000mg/kg, 그 다음에 푸탈레이트 가수제는 지금 현재 생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지원을 받고 싶으면 아까 맨 마지막에 1200개조에 대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적극 그것도 협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법 이런 같은 경우는 면책자의 사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에서는 증수던 시 환경표지 인증서를 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VOC나 포르말들은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조항에 대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책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 이제 담당자들이 다 챙겨서 나갈 겁니다.
일단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휴대용 간이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XRF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아까 1000이었는데 700mg/kg으로 이상일 때는 저희가 정밀 측정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휴대용 간이 측정기는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피부에 닿거나 빨 수 있는 표면에 대해서 하지만 저거는 이제 투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휴대용 간이 측정기를 가지고 700mg/kg에서 저희들이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MRI 그러니까 정밀 측정을 갑니다. 그래서 ICP 매스나 GC 그다음에 LC 같은 장비로 이제 다시 이제 현장에서 채취를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진용 TVOC하고 포르말데이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치를 또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간이 측정 기본 측정에서 이제 기본 검사에서 불합격 났을 때는 시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메탄올이든 이제 끌칼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현재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이제 스크래치가 안 나게 표시 안 나게 지금 채취를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채취가 이제 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요 앞에 계시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좀 설득을 좀 강해 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좀 보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자재들을 창고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는 부자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똑같은 재료가 자재가 있는지 확인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서리나 하여튼 육안상 안 보이는 곳을 최대한 채취를 하게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호부터 6호까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저희들은 일단 현장에 나왔을 때는 간이 측정을 하고 거기서 기준 초과하는 것들은 정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요 앞에 계시는 담당 주무관님들과 그다음 시도 지자체에 이제 통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법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법 제23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6조 별표 2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린이 활동과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호 시설물의 외관부 유관 검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벗겨지거나 그다음에 녹이 슬거나 아니면은 금이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요 담당 주무관님들의 그 판단에 유관 검사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조금 벗겨졌다고 또 이게 불합격 칠 수는 없잖아요. 부적합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한 30% 이상 갔을 때 저희들이 그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행정명령으로 간다고 했는데 대부분들은 30%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30% 이상 간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먼저 제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했을 때는 한 10건 이내로 지금 현재 됐고 대부분은 이제 시설 외관 쪽으로 했지만 간혹가다 저게 이제 외부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입니다. 도료 마감 재료에서 납은 이제 낙카드뮴 수은 6g의 합이 1000mg/kg이고 그 다음에 낙 기준으로 해서 600mg/kg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도료 및 마감재, 그 다음에 바닥재 같은 게 아마 중금속이 대상이 될 텐데 저희 환경부에서는 그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60, 또 여기서 또 기타 170cm 됩니다, 180cm 됩니다 이러는데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위로 뻗었을 때 닿는 면적이 160c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키높이가 160cm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휴대용 간이 측정기를 해서 먼저 기본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검출이 된다 그러면 기준 초과가 된다 그러면 정밀 분석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 효과에 사용되는 도루미 마감제에 대해서 방출되지 아니할 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실란트나 톨루엔, 그 다음에 TVOC, 뭐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건축자재에 대해서의 대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2호의 나목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축자재 해가지고 벌써 성적서를 벌써 받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벽지나 뭐 도료 이런 것들을 방출오염 물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검사를 다 한 작품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현장에서 시로 채취를 하게 된다 그러면 10cm, 10cm 곱하기 4장을 지금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에 뻥뻥 뚫려가지고 하면 이거 바로 민원이 걸려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접착제, 실란트까지도 모든 이제 공기업들은 이제 거의 방출오염 물질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다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목재방 문제인데요. 이 목재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내에는 좀 없지만 실외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철길에 보면 패친목 같은 거 아시죠? 패친목이 이제 방부 목재, 이제 그 목재, 그러니까 오래 쓰기 위해서 목재, 방부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패친목이나 이런 거 해야 돼가지고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면 화단이나 아니면 실내에 간혹가다 이 테두리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칠해가지고 저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되면은 2호 감옥으로 보게 되지만, 다 벗겨지고 목재 상태에서 이렇게 거무스럽게 생기거나 아니면 푸른빛을 돌게 된다 그러면 CCA나 크레오소트류 이런 종류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으로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휴지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면을 한번 만져보시면 이게 녹색빛을 뜨면은 CCA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정색, 검붉은색으로 확인된다 그러시면 이제 크레오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한번 첫 번째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저희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나카드뮴, 수은, 육각크롬, 크롬 비소를 같이 해가지고 1대 2대 1이나 2대 1대 1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또 크레오소트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래 및 토양에 대해서 아는데, 이 모래 및 토양은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모래 및 토양을 할 때는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놀이 설치 검사가 있는 운동장이나 이제 토양 및 모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5에서 10mm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단은 간이 측정을 할 거고요. 간이 측정을 해가지고 나카드뮴, 육각크롬, 여기서는 또 비소까지 봅니다. 비소까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할 경우 비소까지 해서 간이 측정을 먼저 해서 기준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또 기생충을 또 봐야 됩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요 현장에서 결과가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로 채취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생충을 본 다음에 3, 40일 내내 지금 현재 각 시도 지자체에다 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거는, 만약에 기생충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3, 40일 내에 여기 계신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면 되지만, 중무속이 나오는 경우에 간혹가다 저희들이 중무속이 나오면 실험을 한 10번 정도 계속 리스테이션을 합니다. 제한성 있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행정 절차가 좀 있잖아요. 저희들도 환경부나 기술원, 일단 기타 이렇게 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좀 무시를 하고 일단 구두상으로 먼저 여기 계신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를 먼저 드릴 겁니다. 중음속만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먼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밀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펜스나 일단 접근 금지를 해가지고, 기생충은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토양을 전면 지금 다 파내고 다시
새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좀 유의를 하시고 좀 펜스를 좀 쳐주시는 자 좀 협조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래 놀이터가 많았다 그러면 이제 요 보시는 것 같이 고무 재질의 바닥재가 요즘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또 기본 검사로 낙하들 수은 육각크롬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포말데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포말데이드와 포탈레이트 가설제를 하기 때문에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간이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포탈레이트나 포말데이드 같은 경우에는 끝에 또 안 보이는 자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래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해서 결과를 통보할 계획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보면 6호의 실내 공기질은 이제 TVOC하고 포르말데이드가 있는데요. TVOC 같은 경우에는 400 마이크론 퍼 메타 3승, 그 다음에 포말데이드 같은 경우는 80 미리건 퍼 메타 3승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30분씩 2번을 땡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간이 측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설치를 먼저 할 거예요. 설치를 해가지고 시간상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이 측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 담당 주무관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하신 건 시료 채취를 할 때는 반드시 시료 채취 확인서에 쓸 거는 TVOC 포르말데이드는 반드시 시료 채취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재 외부에 있는 바닥재 같은 경우에 모래는 모래 채취를 한 거. 그다음에 고무 바닥재는 고무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고무 바닥재.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료 채취 확인서에 반드시 써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호 과목에서 이제 기준 초과되는 것들은 별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료 채취 확인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몇 시부터 몇 시간까지 시료 채취를 했고 누가 채취를 했으면서 얼마를 채취를 했다는 양까지 이렇게 시료 채취 확인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들어가고 나머지 것 중금속에 기타는 이제 더 추가가 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담당 현장에 다는 검사원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전부 다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테랑들이니까 혹시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서 즉각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담당 주무관님들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차량이 지금 현재 각자 따라가는데 그 차량에는 매뉴얼이 항상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시고 또 한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담당 주무관님들이 지금 어떤 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어떤 게 헷갈려고 그다음에 Q&A 할 때 저희들한테 질문이 많이 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 현장 자료를 했는데 먼저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린이 놀이 설치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건법에 따른 것들은 반드시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보면은 축구 골대,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환경보건법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시는 그 조합놀이대, 그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반드시 놀이시설이 있는 모래나 토양, 그 다음에 합성수지 바닥재가 저희들이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음식점에 그 키즈 카페에 가면 놀이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놀이시설에 있는 바닥재는 저희들이 전부 다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집 보육실인데요. 보육실은 뭐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 보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에 거기를 유의실이라고 그래요. 공동으로 지금 놀이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가정어린이집이나 보육실은 모두 대상이지만
대상도 되지만 지금 맨 오른쪽, 왼쪽에 맨 상단에 있는 게 그 유이실이라고 가정원의 집의 거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식도 되고 그다음에 유이실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뭐 직장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430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뭐 보육실이든 선생님 활동 공간이든 이런 건 좀 있지만 저희 그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이실도 대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교실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도 있을 거예요. 유치원 때 특이하게 도서관도 저희 또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맨 위에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유치원에 보면 강당하고 유이실 같은 경우에 같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고 머무는 공간은 그 어린이 활동 공간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및 학교 도서관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 그 다음에 방송실, 뭐 동아리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방송실이나 뭐 동아리실 이런 것들은 대상일까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이나 뭐 교실 뭐 이렇게 다 저희들이 대상이 되지만 그 도서관 기타 여러 가지 다 되지만 일단은 방송실이나 뭐 선생님들이 뭐 하는 그 준비실 같은 것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대상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실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돌봄교실, 그 다음에 과학실도 전부 다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헷갈릴 겁니다. 바닥재. 첫 번째는 합성수지 PVC 바닥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기 어디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과학실입니다. 과학실 가면 대부분이 저런 바닥재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저기 지금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저게 이중 바닥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중 바닥재인데 저기 두들겨 보면 석고같이 딱딱딱딱 소리 나는데 태우면 불이 탑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재에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중 바닥재는 과학실에 많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저거는 이제 이렇게 판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껴 맞추는 걸 거예요. 광화마루입니다. 광화마루. 그래서 저것들도 대상이라는 되고 왼쪽에 맨 하단 거는 일자형으로 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또 광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 남자 중관님들은 라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으시면 저희 검사원들 보고 라이터로 갖다 불로 약간 좀 재보면 타면은 그건 무조건 합성수지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상이고 안 탄다 그러면 그건 돌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석고로 된 거는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하단 가운데 거는 데코타입입니다. 그건 저거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가다 이제 저희 그 초등학교 대강 강당이나 아니면은 그 놀이설 그 실내 놀이설지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닥재 그 퍼즐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것들 껴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PVC 합성 바닥재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 이제 벽들이 있는데요. 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맨 오른쪽은 이제 뭐 페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시트지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요거는 뭐 간혹가다 보일 거예요. PVC 그 저희들 쿠션이라 그러죠. 합성식 쿠션이라 그러는데 이건 PVC 그 재질의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대상이 나와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끝에 하단에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걸레바지. 걸레바지인데 이게 일체형, 그러니까 완전 제품이든 어떻게 되든 뭐 이런 것들에 돼 있고, 완제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품으로 나온 게 있고, 수선해가지고 페인트 칠하던가 아니면 시트지를 다시 바르던가 아마 헷갈리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완전히 그 열 코팅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희 걸레바지는 거의 대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저희들한테 그래요. 이 걸레바지를 어디 가서 그러면 친환경으로 뭐 페인트가 있는지 시트지가 있는지를 어디서 찾냐? 라고 좀 물어보는데, 고치겠다. 근데 어디서 고쳐야 되냐? 제품이 어디 있냐? 그거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에코스퀘어라고 이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저게 또 벽에 또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섬유 재질로 해가지고 그 보육실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데코 타일 좀 예쁘게 하려고 섬유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패블릭 같은 것들이 좀 붙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이제 그 시각적 효과 때문에 많이 붙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맨 위에 보시면 저거 딱 보시는데 원목 같으시죠? 나무 같은데 저거 나무에다가 투명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약간 빛나실 거예요. 그게 오일 스텐, 그러니까 바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목에다가 투명 이제 페인트를 칠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저거는 제 대상입니다. 제 대상인데 저건 샤시입니다. 샤시로 해서 제품으로 해가지고 저거는 가운데 거는 대상이 제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트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도 갈색으로, 옛날 그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맨 끝에 한 것들은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유치원이든 어린이들이든 요즘에는 학교에도 많더라고요. KCC나 영림몰딩,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명칭을 딱 박아놓고 문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대상일까요? 제일까요? 그거는 시트지 붙여져 있습니다. 제외가 됩니다. 제품입니다. 그리고 K사, L사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제품을 먼저 만들기 전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육안상 봤을 때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 대상이라 그러고, 제품이다 하면은 제외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시죠? 그런 거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한 일주일, 한 3, 4일? 일주일만 같이 동행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습득이 될 거니까요. 7월 올해 안에는 좀 7월 달에 인사발령을 좀 내주지 말라고 그 위에 담당 과장님들한테 절대 적극적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이나 창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열처리 제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이제 그 열처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했는데 거기에다가 열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빨간색, 뭐 노란색, 검정색, 흰색을 칠했는데 그걸 페인트를 뺏기면 안 벗겨지잖아요. 왜 안 벗겨지냐면 그건 열처리해서 그냥 그 페인트가 안 나오게 그냥 딱 강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것들은 다 제외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 같은 데 보면 페인트나 시트지가 많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 갈게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도 이렇게 도료가 칠해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에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트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새롭게 또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바닥을 또 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패블릭 같은 거 있죠. 이런 섬유 같은 걸 가지고 인조잔디식으로 해가지고 실내에다가 또 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퍼블릭,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가면은 담당 주무관님들이 시간도 없는데 그냥 교구장 위에다 올려놓고 측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하는데 저희들은 이 원칙상 저 삼각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에서 160cm 키, 160cm에서 요 사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TVC와 펌프를 30분씩 두 지점으로 해가지고 30분씩 2회를 당깁니다. 그래서 요거 당기는데 약 1시간에서 철거까지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한 2개 정도. 맥심 클래스가 한 40에서 3, 40 클래스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할 거고요. 2개 정도 할 거고, 40 클래스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하루에 한 개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재질들이 거의 비해서 하루에 한 4, 5개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정을 만약에 짠다 그러면 저희 컨소시엄들은 이제 서울, 그 다음에 충북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정이나 병동이 있으시면 한 일주일 전에 휴가를 가시게 되겠다. 갑자기 과장님이 호출해서 보고서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좀 저희들도 좀 이 내려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조율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활동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호부터 6호까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아까 친환경 표지 인증서, 아까 기술론에서 얘기했죠. 환경 표지 인증서 같은 경우, 그 환경 표지 인증서에서는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리사이클링, 재활용에서도 친환경 성적서가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방출 오염 물질에서도 친환경 표지 인증서가 나갑니다. 근데 저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는 유해물질 저감, 유해물질 XX 이렇게 유해물질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야지,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해마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녹색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에코시케어를 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걸레바지 아니면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시트지 이렇게 검색을 딱딱딱딱 치면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 그 제품 회사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주나 이런 것들, 시설주나 이렇게 담당 중관님들이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미처 좀 설명을 못 드렸던 거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신축 위에 중축이나 수선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만약에 행정명령을 다 하고 수선을 했어요. 근데 친환경 표지 인증서로 있는 제품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담당 중간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환경 표지 인증서를 보시고 같은 제품을 했는지 확인은 담당 중간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검사기관은 못한다 라는 걸 좀 반드시 아셔야 되고, 환경표지 인증서가 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들 권한으로 그걸 확인하시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방 같은 경우는 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차에다 한 장씩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침, 그다음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요거는 아마
컴퓨터 패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오늘 한 장 하나씩 다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